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죠. 준비성이 되게 좋거나 혹은 부지런하거나. 근데 나는 게으른 편인데 잘 미루는데 이런 사람들은 부자 될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치트키를 활용한다면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행동 계획을 짤 때 명심할 것이 있다. 데드라인이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마감의 힘은 강력하다. 마감은 세상에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가 연결되도록 채찍질한다. 이처럼 마감이 우리 목표에 하는 역할은 총에서 방아쇠가 하는 역할과 같다. 마감을 정하면 계획에 추진력이 생긴다. 마감이 가까워지면 급한 마음에 없던 영감도 생기고 말라가는 집중력도 강해진다. 엄청난 의지력과 놀라운 의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니어도 마감이 있으면 목표를 향해 꾸준히 진전하게 된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목표로 삼고 그 목표에 데드라인을 부여하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명심하자. 데드라인을 정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데드라인은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스위치이다. 이게 또 데드라인에 관한 문구인데요. 사실 데드라인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행동으로서의 그 데드라인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데드라인을 저도 되게 아까 소개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되게 P거든요. 그러니까 그 J51에 P49예요. 아주 큰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장모님 같은 제이는 저를 잘 못 봐요. 네, 되게 안타까워하고 뭐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네. 저 같은 경우는 P가 90이고 J가 10 정도 되거든요. 장모님 같은 경우는 J가 한 80 정도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P가 한 20 정도. 근데 저는 또 그 반대인데 여기 딱 그 중간 정도네. 네, 혼종이거든요. 네, 잘 이렇게 시류를 타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도 이거를 월부에서 되게 오래 바쁘잖아요. 여름 많은 일을 해가면서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는 저도 이제 J인 줄 알았다가 뭔가 잘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데드라인도 맨날 다 어기고 뭐가 잘 안 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이 데드라인을 행동의 규약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떤 일을 되게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잘하려면은 데드라인을 딱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해서 해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데드라인을 스스로, 그러니까 이 스케줄을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볼 때. 그래서 저는 이 데드라인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일을 되게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일을 넣으면은 내가 분명히 그 데드라인까지 맞춘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잘하고 싶을 때 저는 요즘에는 그 데드라인을 되게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데드라인 잡히면 일단 또 추노꾼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장모님이라든지 너나이님이라든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걸 통해서 물론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데드라인을 계속 이렇게 시체를 넘고 넘어가지고 결국 되게 성장을 하더라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데드라인을 그런 식으로 좀 제 행동의 규약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데드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그 데드라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게 그 1864년 남북전쟁 당시에 그 포로 수용소 감옥에서 처음 쓰였다고 해요. 진짜 밝으면 죽는. 그래서 진짜 데드야. 그 감옥에서 그 죽음의 선을 딱 그어놓고 낮이든 밤이든 거기를 넘어가면 총살을 하는, 그러면서 이게 그 데드라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마감이잖아요. 마감인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저도 잘 안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좀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검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면허 갱신일?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월 31일까지예요. 자동차 검사일이. 그럼 저는 1월 31일 오전에 그거를 해놔요. 1월 30일 오전에 하는 거야. 내 딴에는 1월 30일 오후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전에 하면 되겠구나. 오전에 못하면 오후에 해도 되니까. 근데 이게 꼭 무슨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막 넘겨버리고 과태료 내고 이런 게 좀 되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11일이 되면 10일에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31일까지 뭘 해야 하면은 그 31일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날 하면 된다라는 게 있고, 또 대체적으로는 또 그날 돼.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거를 1월 31일이면은 25일 이런 식으로 제 이제 일정에 다시 박아 놓는 거예요.
하시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 25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일 날 하죠. 25일 날 하고 혹시라도 25일 날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6일 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데드라인 되기 전에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이제 높아지면서 나는 이렇게 데드라인 걸려 있어도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좀 나한테 스스로한테 먼저 걸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알람도 저 10개를 맞춰요. 안 일어나니까. 이것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 되게 신기하는 거. 성실하시네요. 10개를 또 세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개를 세팅을 해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9개까지는 알아. 그래서 9개까지 막 누르고 이번에 10번째네 하면서 일어나는. 그게 안다니까. 왜냐면 그 뇌의식이 알아요. 잠재의식이 이제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일단은 내가 그런 게 잘 안 된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아는 게 중요하고. 근데 실제로 이게 제가 그 전에 바꾸지 못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그냥 넘어가지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닥쳐도 되던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고치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다. 어쩌다가 이게 어그러졌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좀 남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 하니까 이걸 좀 고쳐보자라고 하면서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셀프 마감을 정해놓고 이때는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이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데 너무 몰두하면은 행동을 못 한다. 그래서 행동을 하게끔 하는 방아쇠가 하는 게 이제 데드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이게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숨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데드라인 못 지킬 것 같아. 막 어떻게 이렇게 전전긍긍 하면서 데드라인이 언젠지는 알고 있는데 그걸 또 내가 막 못할까 봐. 그리고 또 데드라인 지나가면은 또 너무 이제 죄책감이 들어버리니까 나라는 인간은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역으로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 데드라인을. 왜냐하면 나란 인간은 데드라인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인간이니까 이 데드라인을 두고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상에서 이 데드라인을 두면서 제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이 결과를 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실행을 했었을 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제 능력 안에서의 데드라인은 30일인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30일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능력이 30일 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50일로 늘려가지고 데드라인을 딱 두면은 제가 그 안에 맞춰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완수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를 통해서 데드라인이 꼭 한 개로 딱 데드라인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데드라인을 매번 새롭게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나는 이거를 3일 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못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럼 이거를 5일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5일 데드라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A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은 나는 이거는 10일 데드라인이 필요해. 또 B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은 나는 이거는 보름의 데드라인이 필요해. 약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드라인을 세우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가니까 오히려 그 데드라인이 저의 행동을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되게 데드라인이 못 지킨다고 하면 엄청 낙담되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지키려고 좀 전 또 다른 장치를 했던 것 같아요. 데드라인을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선언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때까지 하겠다라고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해놓으면은 일단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증도 하게 되고 우리가 책 읽으면 책 인증, 미모라고 해서 미라클 모닝 하게 되면 또 아침에 인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게 혼자서는 데드라인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언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또 데드라인을 되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데드라인에 대해서 내가 못 지킨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 마음이 막 낙담되고 라기보다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라는 지금 자모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우리가 또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 말씀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책에 나옵니다. 네, 데드라인을 지정하는 것도 요령이고 이게 경험이 쌓이면 그 소요 시간을 예측하는 것도 점점 정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지켰다 못 지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냐 못하냐 그러면서 이걸 조금씩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전 또 이 책에서 그 데드라인에 대해서 이 이야기도 좀 와닿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에 데드라인을 긋자. 이게 꼭 내 행동에 대해서만 데드라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지난번에 왜 그렇게 했지? 막 이런 내용, 이런 내 감정, 나쁜 감정, 그리고 뭐 그런 습관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왜냐면 그것도 계속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도 계속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의 그런, 평소에 그런 게 삶처럼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오늘까지만 내가 이 생각에 좀 젖어들고 내가 내일부터는 진짜 안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 생각에 대해서도 데드라인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되게 항상 우리는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내 감정에 대해서도 이걸 의식하고 데드라인을 긋는 게 필요하구나. 이것도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진짜 코크님 말씀이 제가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제가 그 부정적 감정에 되게 잘 휩싸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 이제 내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건물 지나갈 때 이렇게 유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유리에 비치는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볼 때마다 아유 너 오늘도 힘들어 보인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 혼자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랑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를 볼 때마다.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그렇게 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그런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코크님 말씀처럼 그 감정에 데드라인을 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가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아니야 난 멋져.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난 사랑스러워. 이런 감정? 그리고 딱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너 오늘도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감정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오늘 되게 막 PPT 발표를 해야 되거나 되게 긴장되는 일들이 이제 있을 때 아침부터 드는 생각이 어떡하지 나 잘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이제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야 나 오늘도 멋지게 해낼 거야 라는 그런 부정적 데드라인을 그으면서 감정에 그렇게 또 해왔더니 실제로 정말 신기한 게 그 부정적 인간에서 긍정적 인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라 이 부정적 감정의 데드라인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또 이거 생각나는 게 관계에 있어서도 전 데드라인을 적용을 하거든요. 이게 민감할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제가 예전에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의 연락을 피하고 나의 연락을 이제 이렇게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좋은 사람을 또 주변에 두라고 하잖아요. 책에서도 보면은.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는 거는 어쨌든 너의 그런 선택인 거고. 근데 그럴 때 뭔가 기준이 좀 있으면은 아무래도 주변에 좀 좋은 사람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저도, 물론 많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지만, 한 가지를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데, 본인 얘기를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거의 그 대화의 80% 이상인 분들. 근데 남의 이야기를 이제 칭찬하거나, 이 사람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이제 남의 이제 그 잘못된 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거를 이제 대화의 거의 한 80%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쩌다 한 번 만났을 때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흉을 보고 누군가의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저도 한 몇 번 만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약간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내 이야기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나한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준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흉을 보면은 그 이미지가 나도 모르게 나한테 심어지면서 이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동조하게 될 수 동조하게 돼요. 실제 내가 겪어보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알기도 전에, 이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도 전에, 뭔가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선입견을 갖고, 이런 부분이 좀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느끼고, 또 만나고 오면 뭔가 개운하지 않고, 내가 왜 만나러 갔다 왔지? 내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빨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는, 그럴 때는, 이분을 다음에 또 뵀는데, 또 이렇게 남 얘기를 많이 하면은, 그때는 좀 더 거리를 둬야 되겠다 하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저 약간 데드라인을 좀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고, 난 혹시 그러지 않나? 난 누군가를 만나서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상황에서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 맞아요. 이게 지금 코크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한 게 목표, 계획을 세우는 거에서의 데드라인, 감정에서의 데드라인, 그리고 지금 관계에서의 데드라인도 있는데, 이게 좀 우리가 결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또 인생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여기 이 책에 나오는데 속담이 있대요.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한 번에 한 입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코끼리를 먹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거가 이제 너무 큰 목표가 있을 때 이거를 내가 한 번에 데드라인에 딱 걸잖아요. 그럼 이제 처참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를 한 번에 먹고 싶으면은 이제 팔다리, 너무 좀 잔인한가요? 팔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코끼리 모양의 빵을 먹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좋습니다. 하죠. 네, 그래서 코부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이랑 다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내가, 계획을 세워 나가고, 그거를 성취할 때, 그게 오히려 그 이전의 성취가 더 힘이 보태져서, 다음에 성취까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데드라인을 잘게 쪼개는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실제 인생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게으르고 미루는 사람도 부자 될 수 있는지가 약간 저나, 물론 호크님 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그런 거에 표상이 아닌가. 왜냐면 좀 그런 편이에요. 사실 좀 그런 편이어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저를 보시는 분들이 새벽복이나 호크님이 지금 뭐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면이고. 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데드라인이 있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 데드라인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여기 데드라인에 그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현실적일 것, 빠듯할 것, 그리고 스타트 라인을 겸할 것. 이 스타트 라인은 이제 출발 지점 딱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걸 세우기 위해서 너무 막 딱 좋은 날은 없어. 그냥 일단 내가 하기로 한 날에 딱 시작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 데드라인이 할만해야 돼. 그리고 이게 되게 버거워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데드라인을 활용해가지고 한다면 아무리 게으르고 미루는 사람들도 이걸 활용해서 계획을 실제 인생을 좀 바꿀 수가 있다라고 이 책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키고 싶은 데드라인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적으면 또 리마인드가 되면서 꼭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